남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만들고 싶나요? 그렇다면 야근은 개꿀입니다. 이게 무슨 훈장님 하늘천 따지 하는 말이야 라고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제 영상 끝까지 주목해주세요. 어느덧 대기업 8년차 직장인이 되었는데 제가 막 입사했을 17년도에는 농업적 근면성이 강조되는 시대였습니다. 숫자가 안 나오면 퇴근을 못해요. 그럼 회사에 남아있는다고 숫자가 나오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랬던 회사가 최근에는 천지개벽했습니다. 9 to 6를 철저히 지키는 회사가 됐어요. 지정 근무 시간이 넘으면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그래도 내일 중요한 날이라서 꼭 해야 되는 업무가 남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연장 결제로 올리고요. 부장님이 승인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야근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부장님께 보고가 올라가게 되고 부장님은 승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생뚱맞게 야근이 개꿀이냐고요? 영상 끝까지 보게 되시면은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정해진 근무 시간만 딱딱 지키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그 사람들을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일잘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이런 천재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조직에 20명에서 3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하죠. 그럼 저같이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내야 할까요? 그 비결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이 용대리 가면 갈수록 가관이야 이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농업적 근면성을 얘기하고 있냐? 네, 맞아요. 퇴근하고 나의 삶, 워라밸,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저도 너무 좋아합니다. 한때 저도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야근을 왜 해? 업무 시간에 초집중해서 할 일 다 끝내고 진짜 내 삶을 살러 가야지. 실제로 이런 생각으로 한동안은 칼퇴하고 제2의 삶을 꿈꾸며 이것저것 시도도 해봤습니다. 책도 엄청 많이 읽어보고 테니스로 신나게 치고 해방감 같은 기분이 들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묘하게 회사에서 약간 공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업무들이 막 그렇게 재밌지가 않아요. 주어진 일을 쳐내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지만 정작 이 회사 생활이 더 재미없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 업무 시간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나? 그건 바로 능동적인 움직임이었어요. 저는 원래 성향 자체가 제가 뭔가를 주도하고 왜 해야 되는지 그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섰을 때 한마디로 내가 이 판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몰입하는 스타일이에요. 언제가 재밌었지 곰곰이 돌이켜보면 혼자 뭔가를 기획하고 실행하며 결과가 나왔을 때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제 능력으로는 업무 시간에 이런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잠깐 고민 좀 하려고 하면은 누가 옆에서 막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뭔가 제 안에 있는 우물이 계속 말라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지점장이라는 업무 특성상 일을 하려고 고민하면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그동안 내 워라밸을 참아서 잠시 흐린 눈을 하며 살아갔던 것 뿐이죠. 업무 누수가 생기는 건 아니었지만 뭔가 나만의 영역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작정 다짐해봤습니다. 내 퇴근 시간은 6시가 아니라 8시다. 딱 주 2회 남들보다 2시간 더 늦게 퇴근한다고 다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눈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일단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청소부터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 공부 꼭 못하는 애들이 책상에 앉으면 막 책상 청소하다가 2시간 다 지나가잖아요. 어쨌든 청소가 끝나고 나니까 슬슬 그 비어있는 우물에 물이 조금씩 차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해서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하는 시간을 확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무실에 혼자 앉아있다 보면은 고독 속에서 아이디어들이 하나씩 팍 튀어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A 설계사님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뭘 해야지? 오늘 B 팀장님이 좀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볼까? C 팀장님이 요즘에 자녀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걸로 얘기 한번 던져볼까? 등등의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고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 바쁜 업무 시간에는 주변 직원들을 돌아볼 여유가 많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고민의 2시간 속에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건요. 나의 이런 변화된 모습들이 주변에서 먼저 알아채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같이 일하던 설계사분들이 놀래더라고요. 지점장님 왜 안 가세요? 저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설계사님 생각에 집을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능청스럽게 대답을 했던 경험도 있고요. 어이 용대리 그래도 결과가 나와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령 숫자가 나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회사 일이라는 게 언제나 잘 될 수만은 없잖아요. 영업조직은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과가 안 나올 때도 있고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성과가 잘 나올 때도 있어요. 그치만
그 업을 대하는 태도는 주변인들에게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내가 힘들 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를 대하는 태도가 좋은 분들이 힘든 지점을 만나게 됐을 때 주변에 있는 동료 윗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래, 저 지점은 원래 힘든 곳이었어. 아 저 친구는 열심히 하는데 안 되는 거 보면은 진짜 어려운 곳인가 봐. 반면에 매일 칼퇴하며 본인의 워라밸을 챙겼던 직원들의 지점이 안 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 친구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고 회사는 회사지라고 생각하는 MZ세대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들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공감하고 존중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인정받고 더 나은 성과를 원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이런 분들은 워라밸을 추구하는 시대에 오히려 눈에 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만약 야근을 하고 내 업무에 대한 열정을 남들과 다르게 보여줄 수 있다면 현재같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시대에 개꿀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우리네 아버지를 떠올려 보시면은 어땠어요? 맨날 집, 회사, 집, 회사 이런 삶의 반복이었잖아요. 50대 넘으신 선배님 얘기들만 들어봐도 그래요. 용대리, 나 때는 11시에 퇴근해서 그때서야 이제 회식하러 가. 그리고 새벽 2, 3시에 술 마시고 4시에 퇴근해서 7시에 다시 출근했단 말이야. 지금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이야기들. 근데 그게 바로 불과 10년 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워라밸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오히려 자발적으로 남아서 일을 하게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저 친구는 남들과 다르네? 요즘 애들 같지 않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상은 회사 생활에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야근을 해! 이렇게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정승재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태도다. 이제는 무조건 회사에 올인하고 충성하는 시대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런 환경에서 자발적으로 회사에 남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더 나은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고민하는 그 태도, 지금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나를 바라보고 있고 움직이려는 그 태도를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남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야근 한번 시도해보시죠. 분명히 달라진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